많이 아팠던 이순신. 사실 이순신에게 있어서 일본군이라는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자신의 육체를 갉아먹어가는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각종 질병이라는 내부의 적도 항상 따라다녔다. 1592년 3월 20일부터 1597년 12월 3일까지의 난중일기에서 그가 아팠다고 기록되어 있는 141일의 기록을 보면 멀미를 비롯해서 구토, 코피, 열, 광란, 눈병, 두통, 인사불성 등 여러 가지의 증상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난중일기에 보면 수시로 땀을 흘린 기록이 많다. 어떤 날에는 이불이 다 젖도록 땀을 흘렸다. 몸이 많이 나빠진 것이다. 청년 시절 기골이 장대했던 이순신의 몸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1592년 5월에 있었던 사천해전에서 일본군의 조총에 맞고 난 뒤부터였다. 전란 중에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가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피구름이 멈추지 않아서 총상을 당한 지 1년 후에 류성룡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때까지도 완치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 이때 머리도 백발로 바뀌었다. 명량해전 직전에 더 아팠다. 1597년 8월 3일에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된 이후 명량해전을 코앞에 두고 얼마나 아팠는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난중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음식도 먹지 못했고 수시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순신은 순국하기 1년 전인 1597년, 즉 명량해전을 앞두고 유난히 몸이 아파 시달렸다. 그 이유는 그동안 질병이 있어도 충분히 쉬거나 치료하지 못한 채 계속 달고 다녀 이미 치료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이렇게 자신조차 가눌 수 없는 무서운 육체적인 질고에 시달렸고 죽어서야 비로소 이 질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어란포로 옮기다. 병세를 겨우 회복한 이순신은 그 다음 날인 24일에 다시 이진을 떠나 어란포로 함대를 이동시켰다. 어란포에 머물고 있던 25일에는 한 어부가 피란민의 소를 훔쳐와서 이를 잡아먹기 위해 적이 쳐들어온다고 허위보고를 했기에 이순신은 이를 목을 베어 군중에게 효시했다. 26일에는 임준영이 일본 전선에 출현을 알렸다. 이틀 전에 떠났던 이진에서 일본 전선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그 숫자는 불명확했다. 어쨌든 처음으로 일본 전선이 이순신의 망에 걸려든 것이다. 그런데 이 일본 전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가? 그동안 어떻게 이순신의 뒤를 졸졸 따라왔었던가? 김옥주에 대한 이순신의 평가. 이날 신임 전라 우수사 김옥주가 달랑 맨손만 가지고 이순신에게 왔다. 이순신은 김옥주가 장수감이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어 매우 못마땅해 여겼다. 9월 8일의 난중일기에는 김옥주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우수사 김옥주는 겨우 만호에만 적합하고 장수의 적임을 맡길 수 없는데 좌의정 김응남이 그와 친밀한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임명하여 보냈다. 그러니 조정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만 때를 못 만난 것을 한탄할 뿐이다. 이 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김옥주는 장수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좌의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서 낙하산 인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조정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조정에 대한 깊은 불신도 있었다. 때를 못 만난 것에 대해서도 한탄했다. 이순신의 속내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불편했다. 첫 번째 해전. 28일 아침 8시가 되자 일본 전선 8척이 갑자기 습격을 해왔다. 처음으로 직접 일본 전선을 본 것이다. 조선 군사들은 갑자기 닥친 일본 수군의 공격으로 겁을 집어먹고 뒤로 빠지려 했다. 이때 이순신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곧바로 기함을 선두로 해서 이들을 공격했다. 일본 수군은 곧 놀라서 도망갔는데 이순신이 갈두까지 추격하다가 더 이상 가지 않았다. 잠시 겁을 먹었던 조선 수군은 이순신의 진두 지휘를 보면서 안심을 했다. 아, 과연 이순신과 함께하면 이기겠구나. 이날 이순신은 일본 전선 50여 척이 조선 함대에 접근하고 있다는 척후 군관의 보고를 받고 다시 함대를 장도로 옮겼다. 벽파진으로 옮기다. 8월 29일 아침에 이순신은 함대를 벽파진으로 이동시켰는데 이곳은 어란진에서 약 27km 떨어진 곳이었으며 명랑해협의 오른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드디어 이순신의 함대는 명랑해협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 함대의 이동로를 잘 보면 처음에는 경상도의 노량에 있다가 전라도의 회령포로 그리고 점점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진, 어란포를 거쳐 장도, 벽파진까지 왔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처음부터 울돌목, 즉 명량을 생각하고 이렇게 먼 이동을 했는가? 틀림없이 그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해안 어디를 둘러봐도 12척을 가지고 수많은 적선을 상대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좁은 통로로 적을 축차적으로 유입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로 지명에 량이라고 명명된 곳은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의 좁은 목을 말한다. 부산에서 진도까지를 보면 초량, 칠천량, 고리량, 견내량, 창량, 사량, 노량, 백서량, 마량, 달량, 그리고 명량이 있다. 이순신은 최후의 결전지로 명량을 택했다. 명량을 택한 이유. 이순신은 멀리 보는 눈이 있었고 전체를 보는 전략적인 안목이 있었다. 결정적인 것을 위해 나머지는 모두 포기할 수 있는 배짱을 가졌다. 결정적인 것. 과연 나머지는 다 포기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불패의 길목이 어디인가? 남해안 전체를 두루 살펴보니 많은 수의 적을 막는 데는 견내량 외에 딱 한 군데가 있었다. 그렇다. 바로 명량이었다. 오직 조선이 살 길은 명량이었다. 이순신은 이미 명량, 즉 울돌목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이순신은 이곳을 2번이나 통과한 경험이 있었고 언젠가 이 울돌목에서 큰일을 치를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이미 울돌목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전략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이순신 함대로서는 명량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남해안의 마지막 벼랑 끝이었다. 이곳에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결판을 내야 한다.
이순신은 이렇게 함대를 마지막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최후의 결전을 하기로 했다.